오늘은 벤젠의 M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은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고리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벤젠의 파동함수는 6개의 p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6x6 시큘라 이퀘이션을 얻게 됩니다. 1번 탄소인 경우에는 6번과 5번이 바로 옆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6번 자리에 1이 나오게 됩니다. 2번 탄소인 경우에는 1번과 3번 탄소와 바로 옆에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에 1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시큘라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지리한 작업이 되겠지만 이 6x6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해가 6개가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중근이 2개가 나온다는 거죠. 플러스 1, 플러스 1이 2번 나오고 마이너스 1이 2번 나오게 돼서 에너지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에너지가 같고 4번과 5번 에너지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고요.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다시 연립방 정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노드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노드가 하나가 있죠. 여기는 이제 노드가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노드가 3개가 생기게 되죠. 한편 벤젠은 그룹 군론에 의하면 D6H 시메트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벤젠은 대칭성이 매우 좋아서 상당히 많은 대칭 조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론에 의하면 이런 D6H 시메트리를 갖는 분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동 함수를 가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한 6개의 오비탈도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파동 함수 중에 하나를 어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 위에 있는 안타이본드 오비탈의 대칭성은 B2G에 해당하고 맨 아래쪽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대칭성은 A2U, 그리고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된 것 중에 2개는 E2U, 하나는 E1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큘라 이퀘이션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 6개 벤젠 M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6개의 오비탈들은 각각의 탄소에 있는 p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M을 만들었는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벤젠은 D6H라고 하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함수들을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파동함수를 6개를 만들어서 그 파동함수들은 시메트리를 반영하고 있는 파동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시큘라 이퀘이션이 이제 매우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6개의 이제 파동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군론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파이1, 파이2는 대칭성이 없는 오비탈이고요. 이 6개의 오비탈의 조합으로 만든 요 파이1 프라임, 파이2 프라임부터 6 프라임까지는 대칭성이 반영된 오비탈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했을 때 여기 수소 원자 오비탈이 1SA, 1SB라고 그랬었는데 이 함수 대신에 우리가 사용한 것이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를 사용해서 우리가 M를 구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파이1, 파이2가 일종의 1SA, 1SB 오비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이 없는 오비탈들이죠. 그리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는 우리가 게라데, 운게라데라고 어사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파이1 프라임, 파이2 프라임 이런 것들이 바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에 해당합니다. 이 원점 대칭인 분자에는 파동함수가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게라데, 얘는 운게라데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D6H 시메트리 갖는 분자들인 경우에는 이런 대칭성을 우리가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칭성을 부여해주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함수들하고 여기 있는 함수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게라데 함수하고 운게라데 함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게라데는 게라데끼리, 운게라데는 운게라데끼리 상호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2U 대칭성을 가진 것들은 뭐 B2G나 E1G나 E2U 함수들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주자면은 시큘러 이퀘이션을 풀 때 우리가 이런 레조넌스 인티그럴하고 오버랩 인티그랄을 구해야 되는데요. 요 값들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번째 오비탈이 A2U 시메트리를 갖는 오비탈이고 J번째 오비탈이 예를 들어서 B2G 시메트리를 갖는 것이라면은 그것의 레조넌스 인티그랄은 0이라는 겁니다. 오버랩 인테그랄도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의 수학적인 의미는 레조넌스 인테그랄과 오버랩 인테그랄이 모두 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이 다른 것들끼리는 i하고 j가 서로 대칭성이 다른 것들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얘가 0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요 파이 1'부터 파이 6'을 이용을 해서 시큘러 이퀘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의 시큘러 이퀘이션을 얻게 됩니다. 다이아고널만 0 아닌 값을 갖게 되고 오프 다이아고널들은 전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큘러 이퀘이션은 레조넌스 인테그랄하고 오버랩 인테그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i번째하고 j번째 오비탈이 서로 다른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근데 이거 보면은 전부 다 다른 대칭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 다이아고널들은 계산을 안 해봐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이 다이아고널 항들만 계산해주면 된다. 예를 들면은 HII, SII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6개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큘러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앞서서 구했던 해랑 똑같은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시큘러 이퀘이션의 형태가 다르죠. 얘는 왼쪽하고 오른쪽은 시메트리가 반영된 오비탈들을 이용을 해서 시큘러 이퀘이션을 구하게 되면은 다이아고널만 0 아닌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다시 연립방 정식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C1부터 C6까지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개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벤젠 오비탈의 MO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MO는 이제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벤젠은 6개 탄소로 이루어진 링인데요. 얘를 2개로 부대를 해서 위에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프래그먼트와 아래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프래그먼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벤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물과 또다시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물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몰레큘러 오비탈은 이미 구했었죠. 이게 본딩 오비탈, 이게 non-bonding 오비탈, 이게 이제 안타이 본딩 오비탈. 아래도 마찬가지로 본딩, non-bonding, 이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되고 이 오비탈들끼리 이 세 개하고 아래쪽에 있는 3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2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2개를 만드는데 이것이 같은 부호끼리 만나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제 빨간색 오비탈이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얘하고 얘가 서로 부호가 반대끼리 만나서 다시 만나면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 MO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오비탈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2개를 만들게 됐는데 얘끼리 부호가 똑같은 것끼리 만나게 되면은 이 빨간색 부분에
이제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고요. 부호가 반대끼리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빼주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프래그먼트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두 개의, 하나는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하나는 이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벤제 분자 M호를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각형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각형도 마찬가지로 휘켈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5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시큘러 이퀘이션을 구한다면은 5 by 5 시큘러 이퀘이션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하나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더블리 디제네이트 된 것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벤젠과 마찬가지로 이 5 멤버드 링도 그 프래그먼트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각형 화합물도 위의 삼각형과 아래 두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세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오비탈은 본딩 오비탈, non-bonding 오비탈,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있을 것이고요. 아래쪽 두 개에 있는 것은 본딩 오비탈,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있어서 위에 세 개의 오비탈하고 아래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 5개의 M호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5개의 M호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대칭성이 다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오비탈은 이 점선 부분에 미러 플레인인데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운게라데 오비탈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오비탈은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게라데 오비탈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얘는 부호가 안 바뀌죠. 근데 얘는 부호가 바뀌죠. 얘는 부호가 안 바뀌죠. 이 세 개 오비탈은 따라서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게라데 오비탈이 되고 왼쪽에 있는 두 개 오비탈은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운게라데 오비탈이 됩니다. 근데 프래그먼트 오비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오비탈은 전부 게라데 오비탈이죠.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게라데 오비탈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 오비탈은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운게라데 오비탈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운게라데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 오비탈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 오른쪽에 있던 세 개의 게라데 오비탈은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하나의 이 세 개의 게라데 오비탈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가 본딩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오비탈이 만들어지고요. 얘하고 얘가 빼줘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위쪽 오비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세 개 오비탈은 약간 복잡한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세 개 오비탈은 이 세 개의 프래그먼트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좀 쉽죠. 얘는 그냥 얘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되고요. 얘는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요 세 개가 서로 컨트리뷰션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죠. 이걸 풋사이 1이라고 그러고 풋사이 2라고 그러고 풋사이 3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풋사이 1과 풋사이 2와 풋사이 3가 적절한 계수를 갖고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래그먼트 오비탈, 이것들을 프래그먼트 오비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프래그먼트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M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